이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계시던 80대 아버지가 입소 약 2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따님의 제보입니다. 네, 이 제보자는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도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약무릎타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만 잠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던 겁니다. 그게 지난 2024년 11월 말이었습니다. 여수의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됐는데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셨고요. 또 원체 깔끔하셔서 혼자서 면도하고 세수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당연히 잘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소하고 얼마 안 돼서 2번 연달아서 낙상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MRI 검사했는데 다행히 이때는 큰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또 두 달 만에 이번에는 폐렴에 걸려서 닷새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로 또 응급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고열로 병원 응급실로 간 우리 아버지. 자,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멀쩡하게 퇴원했고 완치 판정받고 퇴원했는데 이틀 아니 하루 반 만에 아빠가 다시 이제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응급실 왔을 때 이제 병원복으로 한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봤더니 온 몸이 피멍해서 온 몸이 다. 아빠가 상의가 벗겨진 채로 7분 동안 그냥 노출이 돼요. 그 옆에 똥오줌 묻은 그 이럴 아빠 침대를 닦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아빠를 밀치고 아빠가 춥다고 침대로 올라가는데 뒤로 또 밀치고 이불을 휘딱 던져서 바닥에서 정확히 아침 7시 57분에 침대에 떠올려요. 8시 5분이면 회진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오죽 심했으면 그 응급실 간호사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자복으로 환복을 하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의무이기도 하지만 피멍 같은 걸 발견하고 심각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CCTV 확인한 결과 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23일 새벽인데요. 이 침대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아마 화장실에 가려고 내려오신 것 같은 모습인데, 아이고. 예, 이때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저귀가 벗겨지면서 아마 오물이 조금 튀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막대거리를 가져와서 그걸로 오물을 닦고 침대 다시 닦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아버지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요. 바닥에 앉아 있는 또 이 아버지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어뜨려서 넘겨진 모습도 있습니다. 이때 머리를 또 서랍에 세게 부딪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베개를 던져주고 뒤로 눕힌 다음에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요양보호사가 얼굴을 또 2차례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아침 7시 57분부터 약 4시간가량 벌벌 떨면서 누워 있었고요. 다음 날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저 계속 차갑잖아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또 확인했는데 그 전에도 요양보호사 학대가 있었는데 뭐 운동화 신은 발로 배를 뭐 밟기도 하고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흔드는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온몸에 피멍이 가득한 채 응급실에 왔던 우리 아버지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인은 폐렴이지만 유가족은 CCTV까지 저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확인한 이상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요청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까지 발견이 됩니다. 50대 장애인 입소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 요양보호사가 변기에 앉은 피해자 그 무릎에 올라타서 3분 동안 뒤로 이렇게 밀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교수님, 각각 다른 피해자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변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네. 요양보호사가 그 사람 잘 아무 좀 문제가 있었는지 무릎 위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변기 위에서 저렇게 누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어쨌든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너무 괴롭죠. 네, 학대죠. 그래서 이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또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보자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 서민 편이 법이 서민 편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시고요. 이번 이 아버님 결과도 아직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양원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여수시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수시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게 과하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관련 CCTV는 보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은 보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문 등에 자세히 묘사돼 있어서 여러 번 읽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청에서 영상은 보지 않고 있는데 판결문의 텍스트만 봤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그 해당 요양원 측은 6개월 영업정지 과하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요양원 측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포닥거리듯이 폭폭. 자, 요양원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바지를 올리면서 왼손으로 정신차리라고 딱딱하게 마장 톡톡 토닥거리듯이 한 것을 폭행이라고 화가 나서 들었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동 맞아요. 그분이 돈을 좀 까마귀 날자 뱉으니까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인이 폐렴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갖고 어디 상처난 것도 아니고 그걸 옳게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든 사건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그분 고소할 거예요. 요양원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있는데 그 정도로 폐쇄할 정도, 문 닫을 정도 잘못 아니고. 벌금도 과하고 영업 예. 6개월도 과하다. 예. 전혀 폭행이나 학대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소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어요. 우리 그건 폭행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어중간할 정도. 자, 포닥거리다. 작은 새가 재빠르게 날개를 이렇게 치는 그 모습인데 말이죠. 자, 최영진 평론가님. 이게 지금 앞서 보셨던, 앞서 계속 전해드렸던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 요양원 관계자는 당시 요양보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 어르신이 누워 바지를 내리고 있어서 올려드렸고 정신 차리라며 가볍게 얼굴을 2번 두드렸다.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앞서 말씀하신 포닥거리듯이 폭폭 가볍게 얼굴을 두드린 거라 폭행으로 보기 애매하다.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상처난 것도 아니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영업정지의 벌금은 또 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은 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방치됐다고 했지만 병실 바닥은 따뜻하고 노인들은 침대보다 바닥을 더 좋아한다고도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신발을 신은 발로 아버지의 배를 누르고 머리를 누른 건 피해자가 배를 눌러달라고 해서 깨끗한 실내화를 신은 발로 눌렀고 넘어질까 봐 머리를 잡고 마사지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보자의 아버지 외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기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릎에 앉아 도움을 준 거다. 영상 나가고 있죠. 저렇게 일어나려고 해서 무릎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CCTV 영상을 보면서도 서로 뭐 인식이 완전 달라요. 네, 요양원 측은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의 그 요양보호사는 해고를 했고 관련자 징계도 했는데 오히려 유족들이 몇 달 동안 직원들 협박하고 또 운영 방해해서 너무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100만 원도 억울했지만 직원들이 일단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끝냈는데 이런 와중에 시에서 행정처분도 내린다고 해서 이의 신청했다.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돈 얘기도 꺼냈습니다. 유족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요. 합의금 제시는 요양원 측이 먼저 했는데 그마저도 병원비 고려했을 때 맞지 않아서 거절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분들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알죠. 정말 저희가 쉽게 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만,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몇몇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네, 늘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각 사건마다 다 있죠. 또 이제 뭐 제보자의 의견과 그 요양보호사께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찾아가는 이제 과정들을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제보자께서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경증이지만 치매가 있기도 해서 요양원 직원들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CCTV를 보면서 학대를 당하시는 거를 보고 나니까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믿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렇게 문제 있는 요양원이 계속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된다는 게 믿기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